이보세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더러운 차림으로 들어와요? 당장 나가요. 번쩍이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보낸 순자에게 참으로 낯설기만 합니다. 허리가 굽도록 나무를 팔고 자식들을 건사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곳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성공한 아들이 이제는 고생 그만하시라며 쥐어준 두툼한 봉투를 가슴팍 안쪽에 소중히 품고서 섰습니다. 백화점 정문의 화려한 금장 장식 앞에 서니 손에 든 낡은 꽃무늬 보따리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입니다. 오늘만큼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기일이자 하나뿐인 생일이었기에 큰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고급 과자라도 한 상자 사서 재상에 올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남들의 시선이 조금은 두려웠지만 아들의 정성을 생각하며 굳게 닫힌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순자는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느끼며 옷깃을 여미고 말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너무나 투명하여 자신의 해진 고무신이 비치는 것이 못내 부끄러워 발가락을 오므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일러준 층수를 기억해내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화려한 조명 아래로 첫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차갑고 매끄러워 순자의 거친 손마디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행여나 보따리에서 흙이라도 떨어질까봐 품에 꼭 안은 채 주변을 살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백화점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과 진한 향수 냄새에 순자는 그만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사방에 걸린 비싼 옷들과 보석들은 순자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아득한 가격표를 달았습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세련된 인공의 향취는 그녀가 매일같이 맡던 비릿한 흙냄새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반짝이는 바닥에 비친 자신의 구부정한 그림자를 보니 자꾸만 숨고 싶은 생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간신히 감춘 낡은 고무신, 코가 걸음을 뗄 때마다 바닥에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는 혹여나 이 귀한 바닥에 흙이라도 묻을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길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지나가며 순자를 힐끗거렸고 그녀는 그 시선들이 가시처럼 아프게 느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그 유명한 과자점이 몇 층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쳐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처럼 넓은 매장 한복판에서 방황하던 순자는 점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올 곳이 아니었다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금 힘을 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말을 걸어 길을 물어야 했으나 화려한 직원들의 눈빛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걷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복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화려한 마네킹들이 비웃기라도 하듯 서 있는 매장 사이를 헤매다 보니 순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꼭 사오라던 그 비싼 과자점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같은 자리를 맴돌던 순자는 갑자기 아랫배가 살금살금 당기는 통증을 느끼며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새벽부터 긴장한 탓인지 속이 좋지 않아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금색 장식의 웅장한 문이 마치 구원줄이라도 되는 양순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턱이 없었던 순자는 그저 급한 마음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그곳은 일반 손님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최고급 VIP 라운지였습니다. 입구부터 서 있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순자를 막아서려 했으나 마침 문이 열리며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화장실이 급한 마음에 그들의 당혹스러운 표정도 읽지 못한 채 안쪽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푹신한 카펫이 깔린 그곳은 순자가 평생 꿈에서도 본 적 없는 사치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라운지 안쪽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간에 서 있는 순자에게 꽂혔습니다. 낡은 꽃무늬 보따리를 안고 해진 고무신을 신은 로파의 등장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순자는 사람들의 시선에 얼어붙어 화장실이 어디냐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향긋한 홍차 향기 사이로 순자의 옷에 배어있는 묵은 땀 냄새가 미세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귀부인들은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젊은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순자의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잘못된 장소에 들어왔음을 직감하고 뒷걸음질을 치려 했으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여자의 차가운 눈빛에 눌려 목소리는 안으로 기어들어 가버렸습니다.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곳이 아니라며 여자의 입술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움직였습니다. 젊은 여자는 순자의 낡은 보따리를 경멸어린 시선으로 훑어내리며 날 선 목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이보세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더러운 차림으로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 것입니까? 여자의 외침에 라운지 안의 모든 시선이 순자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듯 따라붙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순자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보따리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안에서 낡은 지갑이 튀어나왔습니다. 여자는 코를 막으며 당장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치우고 여기서 나가지 못하겠냐며 윽박질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당황하며 순자의 팔을 붙잡고 거칠게 밖으로 끌어내려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아온 순자는 억울함과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저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온 것일 뿐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짐승 취급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경비원을 불러 소독을 해야겠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순자는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진 자신의 지갑과 보따리를 챙기며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당한 손님으로 대우받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인간 이하의 취급과 차가운 멸시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순자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멍하니 바닥만 보았습니다. 무릎팍이 까진 것보다 가슴속에 깊게 파인 수치심의 상처가 훨씬 더 아프게 쓰려왔던 것입니다. 라운지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속삭임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순자의 등에 꽂혔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순자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낡은 소지품들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주었습니다. 성공한 아들이 정성스레 싸준 봉투가 발에 밟혀 구겨진 것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졌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멸시뿐인가 싶어 순자의 어깨가 하염없이 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마치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걸음을 멈추고 순자의 초라한 몰골을 훑어보며 지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괜찮냐고 묻는 이 없는 이 차가운 대리석 숲에서 순자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벽을 짚고 일어나 흩어진 자존심을 주워 담듯 짐을 챙겼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킨 순자는 벽을 짚으며 조금 전 자신을 쫓아낸 황금빛 문을 응시했습니다. 그 문 안쪽의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과 다른 귀한 피가 흐르는 양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선물한 비싼 옷이라도 입고 올 걸 그랬다며
자신의 고집을 원망하며 한숨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순자의 행색은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거리의 불황자 노인과 같았습니다. 순자는 구겨진 아들의 봉투를 가슴팍 깊숙이 밀어넣고 도망치듯 그 화려한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늙고 초라해 보여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의 조명은 순자의 주름진 얼굴을 더욱 깊게 파헤치며 그녀의 가난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사람들이 적은 비상구 계단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순자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서글픔과 분노가 뒤섞여 차올랐던 것입니다. 백화점 후문 광장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순자의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스쳤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건물 안에 정녕 자신이 앉을 자리 하나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순자는 광장 벤치 끝에 겨우 걸터 앉아 떨어뜨렸던 낡은 가죽 지갑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지갑 안에는 아들이 비상시에 쓰라고 넣어준 검은색 카드 한 장이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순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아들이 신신당부하며 챙겨준 것이라 소중히 여겼습니다. 남편의 재상에 올릴 과자도 사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옆자리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신문지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순자는 그것이 꼭 자신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갑 속의 검은 카드를 꺼내어 거친 손가락으로 그 매끄러운 표면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아들은 이 카드를 내밀면 세상 어디든 어머니를 환영할 것이라 말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벤치 저편에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구걸을 하던 한 노인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신보다 더 처량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에 순자는 잠시 자신의 슬픔을 잊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아까운 쌈짓돈 몇천 원이 전부였지만 순자는 망설임 없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순자가 평생을 지켜온 유일한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노인은 뜻밖에도 순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허허로운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인덕이 머지않아 큰 산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노인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순자는 노인의 말에 힘없이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맑은 눈빛에서 묘한 위로를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노인은 순자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는 유유히 광장 넘어 사라졌고 순자는 한참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순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는지 그녀의 호흡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노인이 떠난 자리를 보며 순자는 문득 아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머릿속에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니 어디서든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순자는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고는 가슴속에 품었던 검은 카드를 꺼내 결연한 표정으로 쥐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그 오만한 여자의 얼굴과 라운지의 차가운 공기가 다시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가면 평생 그 기억이 낙인이 되어 자신을 괴롭힐 것만 같았습니다. 순자는 낡은 보따리를 다시 고쳐 메고서 결연한 표정으로 백화점 안을 향해 다시 걸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돈뿐만이 아니라 당당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무신 소리가 다시금 백화점 바닥을 울렸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그 명품관 매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순자는 숨을 깊게 몰아쉬며 아까 그 명품관이 늘어선 복도로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아직도 가슴은 방망이질을 치고 있었지만 손에 쥔 검은 카드의 감촉이
묘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아까 순자를 몰아냈던 매니저 최미란이 손님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다가오는 순자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싸늘하게 굳히며 옆에 보안 요원을 눈짓했습니다. 순자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당당하게 매장 입구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최미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순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다시 한번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라며 경비원에게 당장 이 노파를 끌어내라고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매장 안을 가리키며 여기서 가장 비싼 가방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매니저 최미라는 순자의 질문에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주변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나무를 팔아도 이 가방, 지퍼 하나 사지 못할 거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변에 구경하던 손님들도 순자의 해진 고무신을 보며 킥킥대며 비웃음 섞인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매니저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최미라는 처음 보는 검은 카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장난감 카드를 들고 왔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신입 직원이 카드의 문양을 보고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 손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이 백화점에서도 1년에 단 몇 명만이 사용하는 VVIP 전용 블랙카드였던 것입니다. 최미라는 신입의 태도에 짜증을 내며 카드를 낚아채듯 뺏어 들고는 가짜인지 확인하겠다며 돌아섰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카드를 긁기 위해 계산대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매장 한복판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차가운 공기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순자의 기백이 그 공기를 압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미라는 비웃는 얼굴로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금액을 입력하려다 멈칫하며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승인 가능 금액 무제한이라는 믿기지 않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라 그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단말기가 고장난 것이라 생각하며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순자를 비웃던 손님들도 매니저의 당황한 기색을 눈치채고는 수군거림을 멈춘 채 순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순자는 최미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모든 가방을 포장하라 했습니다. 당황한 최미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나 블랙카드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가방을 합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기에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겁에 질린 매니저를 보며 이제야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냐며 조용히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까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최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죄송하다는 말을 내뱉으려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쩔쩔맸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순자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태도를 싹 바꾸었습니다. 순자는 그 가식적인 친절이 오히려 씁쓸하게 느껴졌지만 무너져가는 빌런의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백화점 지점장은 블랙카드의 주인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최미란의 앞을 가로막고 순자의 손을 맞잡으며 극진한 대우를 갖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지점장은 감히 우리 백화점 최고의 귀빈을 누가 몰라봤냐며 최미란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최미란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닫고 무릎을 꿇으며 순자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은 조금 전에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지점장에게 이 매장의 모든 재고를 결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며 최미란을 가리키는 순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 여자가 직접 가방들을 포장해서 우리 동네 노인정으로 배달하게 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지점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매장 안은 마치 벌집을 건드린 듯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라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다가 지점장의 날카로운 호통에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십 개의 명품 가방들이 진열대 위에서 내려와 순자의 발 앞에 산처럼 쌓이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순자는 그 화려한 가방들을 보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최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하나씩 집어 들며 포장지에 넣으려 했으나 자꾸만 헛손질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거지 취급하던 그 손이 이제는 공포로 인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녀를 보며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사람을 만든다 했습니다. 매장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해진 고무신을 신은 노인이 매장의 모든 가방을 쓸어 담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아까 순자를 비웃던 귀부인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며 혹여나 화가 미칠까 눈치를 보았습니다. 순자는 지점장이 내미는 영수증에 조용히 서명을 마치고는 가방 속에 든 카드를 다시 넣었습니다. 최미라는 무릎을 꿇은 채 가방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흘리는 비겁하고도 비참한 눈물에 불과했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눈물은 가짜라며 꾸짖고 돌아섰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점장은 순자를 VIP 전용 의전 차량으로 모시겠다며 연신 허리를 굽히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아까 자신이 떨어뜨렸던 보따리를 다시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안에는 아들의 정성과 내 남편의 생일이 담겨 있으니 당신들의 차는 필요 없습니다. 지점장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순자의 확고한 태도에 감히 더 권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당당한 걸음으로 매장을 나오며 입구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도 수고한다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순자의 길을 내주었고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순자의 등 뒤로 최미란의 통곡 섞인 비명과 지점장의 호통이 들려왔습니다. 백화점 정문을 나선 순자는 다시 한번 광장의 벤치로 향해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때 아까 만났던 구걸하던 노인이 다시 나타나 순자의 곁에 조용히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인은 할머니의 눈빛이 이제야 제 주인을 찾은 보석처럼 빛난다며 다시 한번 칭찬했습니다. 순자는 노인에게 남은 쌈짓돈을 마저 쥐어주며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노인은 그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순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이제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순자는 노인의 손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온기에 온몸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안개처럼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경건하게 다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순자는 백화점 근처의 작은 전통 과자점에 들러 소박한 과자를 샀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샀을 때보다 5천 원짜리 과자 봉지를 들었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준 블랙카드는 다시 지갑 깊숙한 곳에 넣고 낡은 고무신을 고쳐 신으며 웃었습니다. 오늘 겪은 일은 마치 꿈결 같았지만 자신이 지켜낸 자존심만큼은 현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내일 노인정에 배달될 그 화려한 가방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가방들이 노인들에게 전해질 때 최미란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순자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사느라 고생했다는 죽은 남편의 목소리를 환청처럼 들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보따리 속 과자 봉지는 기분 좋은 바스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순자가 탄 버스가 덜컹거리며 동네 어귀에 도착했을 때쯤 아들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지우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 있냐 물었습니다. 순자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차마 다 말하지 못하고 그저 좋은 과자를 샀다 답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가 블랙카드를 사용했다는 알람을 보고 이미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함구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다치신 곳은 없는지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가장 먼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소박한 과자 상자를 올렸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무시당하고 돌아온 아내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오늘 있었던 서러운 일들을 아이처럼 조잘조잘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고 차갑다가도 아들이 있어 버텼다며 남편에게 자랑 섞인 하소연을 보태고 말았습니다. 비록 낡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지만 순자는 백화점 라운지보다 이곳이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던 과자 하나를 입에 넣으며 달콤한 맛에 취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다니는 동네 노인정 앞에는 거대한 탑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어제 그 백화점의 지점장과 사색이 된 매니저 미란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인 수십 개의 명품 가방들이 들려 있어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노인정에 모여있던 할머니들은 이게 대체 무슨 구경인가 싶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왔습니다. 최미라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순자의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지은 죄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속죄하겠다며 눈물 섞인 사과를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지점장은 동네 사람들에게 어제 순자가 보여준 품격과 너그러움에 대해 큰 소리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대단한 영웅이라도 만난 듯 추켜 세웠습니다. 최미라는 순자의 명령대로 노인정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에게 가방을 직접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명품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할머니들은 가방을 품에 안고서 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는 미란에게 다가가 가방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나직이 타일렀습니다. 미란은 그제야 자신의 오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진심으로 깨달은 듯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진정한 사이다 복수는 칼날이 아니라 상대의 양심을 깨우는 것임을 순자는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백화점 사람들이 떠난 후 노인정에는 한바탕 성대한 잔치가 벌어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받은 할머니들은 순자의 손을 잡으며 우리 동네의 자랑이라며 연신 고마움을 표하고 말았습니다. 순자는 그 화려한 가방들 사이에서 자신이 산 5,000원짜리 과자 봉지를
뜯어 나누었습니다. 비싼 가방보다 달콤한 과자 한 조각에 행복해하는 이웃들을 보며 순자는 진정한 부를 깨달았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얻은 권력은 모래성 같지만 진심으로 나누는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자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이제야 남편의 생일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느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슴속에는 응어리 대신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아름답게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노인정의 잔치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따스한 온기와 함께 묘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할머니들이 가방을 소중히 안고 귀가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순자의 집 방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백화점의 진짜 주인인 모기업의 정석진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의 부축도 마다하고 지팡이를 짚으며 순자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갑작스러운 거물급 인사의 등장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저 앞치마에 손만 닦았습니다. 정 회장은 순자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옛 기억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이름도 모를 시장 길바닥에서 쓰러져 가던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바로 순자였습니다. 당시 순자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쌈짓돈을 털어 낯선 노인에게 뜨끈한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정 회장은 그날의 국밥 한 그릇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갚기 위해 평생을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백화점 불미스러운 일로 찾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준 것뿐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겸손히 웃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정 회장은 백화점에서 당한 수모에 대해 자신의 자식들을 잘못 가르친 탓이라며 사죄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백화점 전체의 서비스 교육과 인성 검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선언했습니다. 특히 순자를 모욕했던 매니저와 관리자들은 법적 책임은 물론 업계에서 영구 퇴출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순자는 사람을 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기회를 달라 부탁했습니다. 정 회장은 순자의 깊은 속내에 감탄하며 그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시니어들을 돕는 것이 순자의 고귀한 뜻을 잇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 회장의 등장과 순자와의 믿기지 않는 인연에 다시 한번 입을 벌렸습니다. 그저 인심 좋은 할머니인 줄만 알았던 순자가 대기업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정 회장은 순자에게 서울의 큰 저택으로 모시고 싶다 제안했으나 순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의 추억이 깃드니 작은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궁궐이라 말했습니다. 대신 동네 사람들을 위해 낡은 노인정을 새로 지어달라는 소박한 부탁 하나만을 남기고 웃었습니다. 정 회장은 순자의 욕심 없는 모습에 고개를 숙이며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정 회장이 떠나고 밤이 깊어오자 순자는 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준 검은 카드와 정 회장의 제안보다 그녀를 더 기쁘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평생 지켜온 선의와 정직함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세상의 증명이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차가운 세상이라 말들 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따뜻한 진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다며 나직하게 말을 건네고 말았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큼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주름진 눈가에는 행복이 맺혔습니다.
정 회장이 다녀간 뒤로 순자의 동네는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연일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습니다. 동네 입구에는 순자의 선행을 칭송하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옷을 입고 마당에 자풀을 뽑으며 담담하게 하루를 열었습니다. 유명세에 취할 법도 하건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던 그때와 같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과한 대접이 부담스러워 순자는 자꾸만 대문 안쪽으로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대단한 복수보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재상에 올린 과자가 더 큰 의미였던 탓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팀 직원들이 순자의 집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그들은 최미란 매니저의 갑질 배후에 또 다른 권력자가 연루되어 있음을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라는 백화점 지분을 소유한 어느 권력가 집안의 먼 친척이라는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 배경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며 수많은 직원과 손님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감사팀은 순자에게 피해 사례를 증언해달라 요청하며 이번 기회에 뿌리 깊은 악습을 뽑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제2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무거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며칠 뒤 백화점 대회의실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최미란의 뒷배를 자처하던 이사 한 명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자리에 앉아 순자를 째려보았습니다. 그는 고작 노인네 하나 때문에 유능한 직원을 내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 회장과 순자의 아들 지훈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지훈은 자산운용사 대표로서 그 이사가 저지른 횡령과 비리 증거들을 담은 파일을 던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 닦아주기 위해 그동안 조용히 빌런들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사색이 된 이사와 최미라는 서로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며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탐욕스러운 모습은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과 혐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당장 그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추상같이 명령했습니다. 최미라는 순자의 발치에 매달려 살려달라며 애원했지만 이미 그녀의 악행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울부짖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긴 대가가 이것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악당들이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광경을 보며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은 속 시원한 사이다를 들이켰습니다. 정의는 늦게 올지언정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순자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지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고생하셨다 위로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내가 내 아들이라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순자에게 명예감사직을 제안했으나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다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대신 백화점 안에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 쉼터를 만들어달라는 마지막 요청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순자가 걸어가는 등 뒤로 백화점 전 직원이 나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제의 모욕은 오늘의 영광이 되었고 그녀의 해진 고무신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신발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의 맑은 하늘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백화점 내부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비뚤어진 권위의식은 순자의 일침 한마디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최밀한 매니저의 뒷배였던 이사는 결국 구속되었고 그녀 역시 업계에서 퇴출당해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아들 지훈의 차를 타고 돌아오며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 높은 빌딩과 명품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끝은 참 허망하다 느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정 회장이 약속했던 노인정 신축 공사가 이미 시작되어 활기가 넘쳤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순자의 차가 보이자마자 달려나와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 뜨겁게 환호하며 반겨주었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운 마음에 차 안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손만 흔들며 인사를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백화점 측에서 보낸 최고급 과일 상자와 감사 편지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순자는 그 화려한 선물들을 보며 다시금 자신이 겪었던 굴욕의 시간들을 천천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고 그 흉터는 오히려 순자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와 제일 먼저 남편의 영정사진을 닦으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 이제 우리 아들이 나쁜 사람들도 다 혼내주고 나를 아주 귀하게 대접해 준답니다. 남편의 인자한 눈빛이 오늘따라 더욱 반짝이며 순자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가보니 어제 그 지점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미란의 짐에서 발견된 순자의 낡은 보따리 장식을 돌려주러 직접 찾아온 것이라 말했습니다. 순자는 낡아 빠진 장식 하나에도 정중히 예를 갖추는 지점장을 보며 세상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지점장은 순자에게 무릎을 꿇으며 어제 자신이 방관했던 무능함에 대해 다시금 사죄를 올렸습니다. 순자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아래를 더 잘 보아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지점장은 순자의 가르침을 뼈에 새기겠다며 눈시울을 붉히고는 돌아가는 길에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그가 떠난 자리를 보며 용서라는 것이 복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길이었던 탓입니다. 순자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빗자루를 들고 마당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쓸어내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아들 지훈과 함께 평상에 앉아 각 구운 감자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만지며 이 손이 저를 키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순자는 아들의 과찬에 수줍게 웃으면서도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이 보상받는 기분에 눈을 감았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마당 위로 쏟아지는 별빛이 순자의 눈에는 훨씬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돈은 사람의 거칠애를 바꿀 수 있지만 진심은 사람의 영혼을 비춘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순자는 오늘 밤 어느 때보다 깊고 단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인정 공사가 한창인 마을에는 매일같이 기분 좋은 망치 소리와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따끈한 보리차를 끓여 공사장 인부들과 동네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며 변치 않는 정을 나누었습니다. 백화점 회장님의 은혜로 짓는 건물이지만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순자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볼 때마다 고무신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그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휘둘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인자한 이웃집 할머니로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평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초라한 행색을 한 여인이 서성이고 있다는 소문이 순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뒷모습에 이끌려 나가 보니 그곳에는 몰락한 매니저 최미란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업계에서 퇴출당한 그녀는 갈 곳을 잃고 헤매다 결국 순자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화려하고 오만했던 기세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만이 그녀의 처지를 대변했습니다. 순자는 그녀를 꾸짖는 대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여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국을 내어주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최미라는 순자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짓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녀의 어깨가 애처롭게 떨리고 말았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그녀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준 뒤 거친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가 진짜 인생을 결정하는 법이라 타일렀습니다. 순자의 너그러운 용서 앞에 미라는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오만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미란에게 마을 노인정 공사가 끝나면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며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화려한 명품관 매니저가 아닌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법을 먼저 배워보라는 순자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미라는 감격에 겨워 몇 번이고 절을 하며 순자의 뜻을 받들겠다고 약속했고 그녀의 눈빛은 비로소 맑아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순자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미란을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임을 순자는 다시 한번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아 그간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등성이 위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순자의 흰머리를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고생했다는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가슴속에 남은 응어리는 단 하나도 없다며 남편의 묘소 앞에 맑은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아들 지우는 어머니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닌 인품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는 노후를 뒤로하고 산을 내려오며 앞으로 펼쳐질 평온한 나날들을 꿈꾸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의 가슴 속에는 블랙카드의 화려함보다 더 빛나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마을의 수건 사업이었던 새로운 노인정이 완공되어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 회장의 지원으로 지어진 건물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현판식 날 순자는 마을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가장 앞에 서서 붉은 리본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낡은 고무신 대신 아들이 선물한 편안한 신발을 신었지만 그녀의 검소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새 건물에 들어서며 이곳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공간이 되길 빌었습니다. 노인정의 한편에는 순자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작은 도서관과 차를 마시는 카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의 운영을 맡은 이는 다름 아닌 전직 백화점 매니저였던 최미란이었고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화장 대신 수수한 얼굴로 어르신들의 손을 잡으며 상냥하게 차를 대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녀를 경계했으나 이제는 미란이 없으면 노인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멀리서 미란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진정한 사람의 변화가 주는 감동에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현판식이 끝날 무렵 정 회장은 순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특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순자의 이름으로 세워진 장학재단의 증서와 백화점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이 담긴 금빛 명패였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명패를 바라보다가 정중하게 거절하며 그 명패를 노인정 입구 작은 벽면에 걸어두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박순자라는 이름 석자로 충분하다며 이 명예는 마을 사람 모두의 것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정 회장은 순자의 고결한 인품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 칭송했습니다. 아들 지우는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소박하지만 특별한 가족여행을 제안하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어머니를 위해 전 세계의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제안에 고개를 저으며 지금 이 순간 우리 동네 평상에 앉아 있는 것이 제일 좋다 했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말라며 블랙카드의 진짜 용도는 나눔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닌 많이 베푸는 자임을 배웠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저녁 순자는 평상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백화점 라운지의 모욕도 블랙카드의 화려함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바람처럼 느껴져 그저 평온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품은 진심의 무게에 달려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들이 있었지만 그 주름마다 인생의 지혜와 자부심이 훈장처럼 빛났습니다. 오늘도 순자는 5,000원짜리 과자 봉지를 뜯어 이웃들과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도 늘 정의와 따뜻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